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요즘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 선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7월 7일에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하게 되면 이제 징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제 선거 문제를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이 이제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새로 바뀐 하는 총재가 CBDC를 더 밀어붙이는 마당에 CBDC는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이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선거 제도가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쉬쉬하고 또 뭐 야당에서도 말 꺼냈다가 괜히 문매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얘기 안 하지만은 그 전에 국힘당의 조배수 의원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뭐 사전선거 폐지 이런 거 말고 그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됐고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가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체로 정해져서 태어난 것 그런 운명들입니다. 그래서 또 운 좋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딱 이때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생명들과 또 인간 생명체들은 거의 전체주의에서 살았죠. 왕정주의. 지금도 왕정주의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덕을 갖춘 인물이라면 태평성대를 이루겠죠.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 뭐 태평성대 요왕도 그 시절에 중국이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중국 쪽의 그 역사가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통틀어 아니면 어쩌면은 그게 이름만 그렇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동서 그 전체적인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들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요왕, 우왕, 순왕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화들이 있잖아요. 신라의 신화, 뭐 백제의 신화, 고구려 신화, 가야 신화. 그게 아마 겹쳐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신화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유럽, 동유럽, 뭐 다 비슷비슷한 그런, 북유럽 이 신화가 있는데, 북유럽 신화는 또 유명한 또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겹쳐져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요왕, 순왕.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인 거고, 지금의 이제 사상 문제는 현재 문제인 거.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과 같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 틈새 시장 안에 또 하나의 활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알게 됐잖아요. 당신은 그 모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썼는데 사실은 그게 1925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매트릭스 이론, 매트릭스 메커닉을 발표해서 상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왜 매트릭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이게 매트릭스 이론이 영화 매트릭스가 원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1925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물리학자들이 엄청 많았죠. 현대 물리학의 거장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은 좀 달라요. 그 양자 물리학에 또 토대가 되는 데 있어서 매트릭스 이론이 기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이 곧 매트릭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매트릭스에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첫 번째 세계관은 다중우주 이론이고요. 또 두 번째 세계관은 평행우주 이론이에요. 자, 우주라 그러면은 또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제 평평한 지구 이론을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눈도 사실은 어안 렌즈예요. 그런데 좀 더 큰 규모의 시너리, 경치나 이렇게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집중되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가을 하늘이 이렇게 큰데 높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왠지 하늘이 늘어진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각 효과 때문에, 원근법 시각 효과. 그리고 이제 하늘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베니싱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데 베니싱 포인트는 우리 눈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없을 수가 없는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왜곡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니싱 포인트가 이렇게 몰리면서 원근법이 이렇게 몰리면서, 여기 원근이잖아요. 이렇게 원근이잖아요. 네? 손가락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원근이잖아요. 이렇게 원근이 되면서 이렇게 좁혀져 나가잖아요. 딱 몰리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그랗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시 효과를 이 눈 때문에 일으키는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세상 우주 세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게 둥근 우주 이론이고요. 또 실체를 얘기를 한 게 평평한 우주 이론인 거거든요. 둘 다 이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근법이 답이라는 겁니다. 원근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법도 중요한데, 원근법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주,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트릭스 1은 모체, 그리고 혹은 어머니 여성의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장소, 그리고 또 행렬, 수학적으로는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매트릭스는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행렬은 뭐냐, 이렇게 우리 그 한자로 망 있죠. 망, 우물정자인 거예요. 그 망인 거예요, 망. 그래서 그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은 행렬, 모체, 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원조가 베른하젠베르크가 아니라 원조가 있어요. 그래서 원조는 동양 쪽에서는 중국 고사 쪽에서는 단주가 원조예요. 단주의 아버지가 또 요임금이거든요. 그 요임금도 원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게 원래 신들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신들은 하나예요. 그게 이제 전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랑 이꼬를 하셔야 돼요. 이꼬를 북유럽 신화랑. 그러면은 요왕 단주가 있으면은 요는 그 이꼬르 북유럽 신화의 오딘인 거고요. 요가 오딘인 거예요. 단주가 누구냐? 소른 거예요. 토르 영화 1편 기억나시죠? 거기서 단주한테 혼이 나요. 죄송해요. 말을 실수를 했는데 헷갈리니까 단주한테 오딘한테 토르가 엄청나게 혼을 나가지고 지구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단주도 요왕한테 혼이 나요. 그래서 왕위를 갖다가 요왕이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은 순임금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의 정설에 따르면은 요순우가 뭐 성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정설에 의하면은 비주류 정사에 의하면 정사 아닌 뭐라 그래요? 비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단주가 원래 왕제인데 그 순임금이 악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까지는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는 게 아니고 이제 끊고, 그러니까 이게 또 수메르 문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수메르 문명에서 거기에 진실을 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메르 문명에서는 엔릴이라는 신이 있죠. 이 엔릴이라는 신이 바로 또르인 거예요. 또르. 왜 또르라 그러냐면 제가 이게 소르라고 하면 발음이 정확한 거거든요. 토르라고 하면은 부정확한 발음인 거고요. 미국인들은 소르라 그러지 토르라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번개를 다루잖아요. 번개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명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르가 단주는 이제 거기서 번개를 다룬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인드라 망을 받아요. 인드라망. 그럼 또 이제 힌두 신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힌두 신화로 가면은 인드라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인드라망은 또 어디서 나오냐? 불교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불교에서 힌두교는 불교랑 약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세계관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드라는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왕. 그리고 브라흐마는 이제 범천왕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제 아누가 이제 천신이 천공의 신, 하늘의 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엔릴이란 말이에요. 엔릴. 천둥 번개의 신. 그리고 또 베달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유럽 신화에서는 베달은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수메르 문명에서는 엔키라 그러는데 엔키가 베달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같은 키라 그러죠. 키로 들어가죠. 키 발음으로 돌림자로 쓰죠. 그게 누구냐? 로키.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로키는 수메르 문명의 엔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망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매트릭스를 만든 자가 누구냐, 혹은 만들었다, 혹은 다루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그죠? 천신, 최초의 신. 그러니까 아누, 혹은 오딘, 혹은 요, 또 수메르 문명의 아누, 또 누구 있죠? 다 얘기했나요? 하여튼 간에 뭐 우리나라에는 거기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환인이겠죠. 환인. 이제 환빠 이런 거 떠나가지고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고 그렇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랑 또 매칭되는 부분이 수메르 문명의 신화라 이게 있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매트릭스 얘기를 꺼내느냐. 이 매트릭스 망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 끝 단계인데, 그게 바로 각성인 건데 어떻게 각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서서히 단계별로 각성을 하시면 돼요. 그 일단은 하나씩 손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있잖아요.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인드라망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게 이 딥스테이트들이 그걸 방해 공작을 하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부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씩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육바나사 나오는 그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거기서는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개정해를 지키는 건데, 개는 계율을 지키는 거고, 정고요함, 내 마음이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탐진치라는 건데, 욕망을 버리는 거죠. 욕망. 내 오감에서 느껴지는 그런 욕망들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것들을 갖다가 내 인생의 삶의 목록에서 제거하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애를 낳고 싶은 마음, 또 일단 있는 사람들은 그게 고행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면 또 뭐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회사를 하나 차리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집도 하나 사고 싶고, 또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복권도 당첨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둘씩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다 버리고 무슨 낙수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운명이에요. 좋은 인연이 있으면 벗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윗바나사에도 좋은 벗을 함께 가라 그랬어요. 나쁜 벗은 멀리 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일수록 멀리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나쁜 짓을 벌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은 뭐 혼자 놔둔다고 해가지고 정화되고 그러지 않는 세상이긴 하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멀리하고 좋은 벗은 함께 가라. 그게 무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소설 제목이지만은 코뿔소처럼 혼자 가라 뭐 그러거든요. 코뿔소, 무소의 뿔,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각성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매트릭스랑 그 단주가 바둑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 빼먹었다. 요왕한테 단주를 받거든요. 그게 매트릭스인 거예요. 매트릭스. 그게 행렬 매트릭스인 거예요. 우물정자. 그리고 인드라 망이 또 그런 거고. 그래서 인드라가 싸울 때 번개만 쓰지 않았어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바즈라라는 번개고, 제우스도 또 같은 의미죠. 같은 신이죠, 제우스가. 그래서 제우스의 아버지는 제우스의 아버지다. 디아우스 피타라고 그러거든요. 피타는 파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버지가 디아우스 피타다. 파더다. 그래서 번개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인드라가 번개만 쓴 게 아니라 망도 썼다 이거. 인드라 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 영화, 뭐, 마블에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그, 이렇게 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다른 세계가 나와가지고, 또 다른 디멘션, 차원으로 막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순간 이동하고, 공간 이동하고, 막, 매트릭스에서도, 영화 매트릭스 2에서도 그런, 공간 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 세상이 막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특이한 부분들 그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세계,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우리가 이 공간과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인간은 무한대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늙어 죽거든요. 그러면 리셋이 된다 이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이 아니고 원래 진짜 그레이트 리셋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끝난다 이거예요. 우리도 끝나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끝나는 걸로 나오고 불바다가 돼가지고 끝나고 불비가 내리거나 불바다가 되거나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끝나고 뭐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간 세계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요. 천상계, 하늘나라까지 다 없어진다는데 이 인간 세계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상계는 물에 잠겨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난리가, 천상계는 물난리가 난다는데 그러니까 색계에, 그러니까 무색계, 색계, 육계 뭐 이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좀 더 중간 단계의 그 하늘나라가 색계라는 게 3천인가? 세 번째 세계? 거기 이상으로는 안 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근데 무색계는 이제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세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3천 대천 세계라고 화엄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10억의 세상이 있대요. 그럼 10억 명의 또 제석천이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0억이 아니라 1000명의 제석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신들은 조금 규모가 작겠죠. 시간상도 뭐 1시간에 인간세계 30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인간세계와 신들의 세계 좀 달라요. 저는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잘 되려고 남을 비판하는데 진짜 남이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맞는데 자기가 잘 되려고 남을 비판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경우가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지 않냐,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근데 이게 내로남불로 사용되니까 이런 발언들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세계는 그래서 혼돈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돈의 세계. 그래서 좀 답이 없다. 답이 없고 정해져서 가는 부분이 없고 12시라든지 15분 도시 또 이제 베리칩이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박잖아요. 뇌에도 쉰다 그러고 뉴럴링크 얘기도 있고 또 우파 쪽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 역시도 뇌에 심고 사이보그 그 인공지능에 대항하기에 대항마로 사이보그가 나와야 된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같아요. 우파든 좌파든 목적이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좌파들도 뭐 배제구에서 스타벅스 가자라는 얘기 좀 했다고 너무 그렇게 악하게 몰아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판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조금 가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남을 비판을 해야 되니까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좀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 자체가 남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를 원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정사회 그거는 이제 신을 이용한 건데 진짜 신이
있고 그걸 좀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면은 인간들이 좀 바르게 다스리는 신들이, 근데 이 신들도 악신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갖다가 이제 인간들이 이 신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성이 답이다, 그런 말씀인데, 각성을 하려면 하나 둘씩 내려놔라. 그리고 좀 지켜나가고 싸우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내 공간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자유가 없어지고 뭐 미디어 안에서 뭐 이틀만큼 나오고 한다고 해서 주눅 들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디지털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아니고 아날로그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인프라에서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게 뭐냐? 지금의 기존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 둘씩 이제 창조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각성이,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각성의 단계를 밟고, 우리는 늙는다 이거예요. 늙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재난이 오고 재앙이 벌어지고 이래도 죽는다 이거예요. 이래저래 죽는다 이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끝은 죽음이라 이거예요. 하지만은 그 영혼은 무한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데, 불교에서는 안 태어난다고, 인간은 안 태어난다는 얘기지. 그 신으로도 안 간다 이야기지. 신과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또 승가라고 해요. 승가의 세계라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깨달은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이 바뀌는 이 상태를 갖다가 기회로 여기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각성해 나가는 방법, 내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또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현재에서 우리가 뭘 하냐에 따라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프라 독립,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공간에 있는 것을 창조해 나가는 거고, 창작, 그리고 창의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창조경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가 좋았죠. 어떻게 보면 세월호 이후로 이제 세상이 어둠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디지털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방법, 각성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유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애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외계인과 그 에어럴 인터뷰 아시죠? 외계인 인터뷰, 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떤 재난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 뭐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런다는데, 지금 폴란드도 뭐 침공할 수도 있다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유럽 간의 또 전쟁이 확전이 되는 그런 영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거기다가 또 외계인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외계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이,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